미국의 그린 부양한 지원책 때문에 미국의 풍력 태양광 시장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그린 산업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 전반의 종목들은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 에코프로 BM 같은 케이스도 꼭 이제 편입해야 되는, 그러나 이제 에코프로 BM 드디어 모셨습니다. 우리 한병화 위원님. 예. 제가 항상 뭐 3프로TV라든지 다른 데 보면서 어깨 너머로 이제 그린 산업을 조금은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네, 뭐 산업이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네.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팔로우를 꾸준히 해야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성장 산업이고 또 이 그린 산업을 지원하려는 각국 정부들의 정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또 그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또 받는 산업이기도 하고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린 산업이라는 것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확정한 2050년 탄소 배출 순제로,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정책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산업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정치적인 변수라든지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단기 여팡이 변한다는 거죠. 이제 그 단기 여팡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은 큰 고려사항은 아닌데, 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좀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팔로우를 해야 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어떨 것이다, 미래에 어떨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있어야지 미래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풍력 관련주들이 최근에 한 1, 2주? 엄청 또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최근에 좀 어떻게 뭐 좋은 이슈가 있었나요? 풍력뿐만 아니고 풍력 네. 태양광 관련주들 둘 다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최근에. 네. 뭐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그린 부양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죠. 네. 원 명칭은. 네. 그게 이제 통과가 거의 확정적이 되면서 네. 미국이 워낙 이제 단일 시장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들이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안에 그린 산업 부양안, 그린 부양안이라고 부르는 게 거의 대부분. 그렇죠. 예. 그게 대부분이에요. 3,690억 달러니까. 일단 그거 좀 그래서 여쭤보려고 해요. 미국의 그린 산업 부양안, 이게 3,690억 달러.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우선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잖아요. 600조 원. 네, 그렇죠. 네, 600조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3,690억 달러면 뭐 400 몇십 조 아닙니까? 네.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예. 돈이고, 오바마 때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린 산업을 이제 위주로 한 정책 지원이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900억 달러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900억 달러. 네네. 근데 이번에는 3,690억 달러니까 4배죠. 4배인데, 네. 4배보다도 이제 훨씬 더 효과가 큰 게 그 당시보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풍력, 태양광이든 모든 그린 산업의 제조 원가가 급락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요즘 동일한 규모를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제조 원가 개념이 있는데 그게 10분의 1로 낮아졌어요. 거의 한 10년 전에 비했을 때. 2009년도 오바마가 이제 그린 뉴딜을 발표한 그 시점하고 대비하면 2009년 대비. 태양광도 거의 한 5분의 1 정도로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더라도 5배, 10배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강력한 지원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공사비는 풍력이 10분의 1, 태양광이 한 5분의 1. 태양광이 10분의 1, 태양광이 10분의 1, 풍력이 5분의 1. 1 정도로 떨어졌죠. 아하.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관련 예산안은 2009년 대비 4배가 늘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한
풍력은 한 20배 뭐 이렇게 해도 뭐 그 예산이 예. 이렇게 좀 뭉뚱그려져 있어요. 아, 풍력이 얼마, 태양광이 얼마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번 그 지원책 때문에 네. 미국의 풍력 태양광 시장이 단기간에 2배 이상 증가한다. 네. 네,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미국의 태양광 관련 시장이 태양광 풍력 관련 설치량 그게 시장이죠. 태양광 그게 풍력 이제 설치량. 단기간에 2배 이상 증가한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만 총액이 4,300억 달러 규모고 그 중에서 약 3,700억 달러 가까이가 그린 산업. 네, 그린 사람이에요. 그린 산업은 거의 다 풍력 태양광이라고만 보면 풍력 될까요? 태양광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 뭐 전기차, 전기차도 포함. 전기차, 수소, 네.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지열도 있고요. 뭐 많지만 어쨌든 제일 많은 거는 풍력 태양광이죠. 요게 바이든 행정부 거의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운을 뗐던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었어야 돼요. 네. 그때 됐으면 뭐 아마도 풍력 태양광 관련 주식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겠죠. 풍력 태양광 주식들이 이제 코로나 초기 저점부터 시작해서 10배 이상씩 다 올랐어요. 네. 오르고 난 뒤에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피크를 치고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줄줄줄 빠졌죠. 네. 빠져서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거는 반토막 나기도 하고 네. 연중 최고가를 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네. 사상 최고가를 물론 전반적으로는 많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이제 업황 이슈는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예. 뭐 설치량이 줄어든다거나 뭐 풍력 태양광이 시장이 뭐 위축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 뭐 원재료가 상승이 된다든지, 네. 그다음에 운송 비용이 뭐 증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업체들이 이제 마진의 압력을 받았던 거죠. 거기에 만약에 이제 바이든의 그린 부양안이 작년 초에 타결이 됐다면 네. 연말에 이제 법안이 올라와서 사실은 올 초죠. 올 초에 이제 그게 될 거라고 봤었는데, 그게 이제 그 조 맨친이라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반대하면서 넘어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투자 심리를 더 위축을 시켰던 거고요. 지금 이제 그게 상원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뭐 하원 가서 통과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예. 바이든의 서명까지 나서 이제 되는 쪽으로 이렇게 거의 8월 초에. 확정이 이제 뭐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은 덜은 거죠. 미국은 이제 상원에서 말씀하신 뭐 조 맨친 의원이 여당 내 야당 뭐 이렇게 불리는 의원이었고, 근데 이제 상원을 넘기고 나면은 하원은 거의 민주당이 네.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걸 테고요.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통과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훨씬 빨리. 11월 중간 그때까지 끌 필요가 없죠. 하원만 통과. 이번 주 말에 아마 하원에서 표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주말이라도 바이든이 이제 서명을 해서 바로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3,690억 달러. 요게 상당히 긴 기간에 장기간 또 투입이 되는 그렇습니다. 금액이잖아요. 네, 2032년까지 네. 보통이고요. 뭐 일부 항목들은 2034년도에 있으니까 네. 굉장히 그 역사적인 모멘트라 그러죠.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바이든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네. 그린 산업은 손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이제 입법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한 거니까. 그렇죠. 여야가 합의는 안 했지만 어쨌든 입법화가 됐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미국의 풍력, 태양광, 그린 산업 전체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린 산업 전체가 이제 정치적인 변동이 없이 네. 2030년대 초반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큰 법안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사람들이 익히 많이 들어본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혜주 찾기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조금 어떻게 구분을 조금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태양광, 풍력 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그 중에서도 좀 원칙적으로는 다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큰 시장이라서 다 좋다고 봐야죠. 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좋은 회사들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 안에 보면 네. 미국에서의 생산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좋은 거예요.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네. 그리고 뭐 언제든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이런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린 산업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전기차든 수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미 미국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네. 더 좋겠죠.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네. 그러면은 커버하시는 기업들 중에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는 그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 걸까요? 지금 풍력으로 보면 CS 윈드가 미국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타워 공장이 네. 있죠. 타워. 네, 작년에 인수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단기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비용 부담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이 그만큼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CS 윈드가 좋고요. 그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이 있죠. 네.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이미 1.7기가 정도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안만 통과되면 이제 증설을 하겠다고 발표한 게 1.3기가짜리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아마 더 할 예정이라서 태양광에서는 뭐 하나솔루션이 당연히 제일 좋고요. 배터리는 뭐 다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셀 3사들이 다 미국을 겨냥해서 들어가 있고 소재 부품에서도 다 이제 따라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우리 업체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부양한 안이 공급망 동맹에서 네. 그린 산업이 이제 아무래도 주력이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연장선 하나에 있는 겁니다. 공급망 동맹. 그렇죠. 이미 공급망 동맹은 우리가 가입한 걸로 확정했잖아요. IPEF라 그러죠. 네네네. IPF. 예.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 연계가 되어 있죠. 이런 네. 안들이. 공급망 동맹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 거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투자하고 인력 그렇습니다. 고용하고 여기서 만들어라. 그렇죠. 이런 거고.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 파트너로서 네. 이제 한국이다.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풍력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CS 윈드가 있고, 태양광 쪽으로는 이제 하나 솔루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기업들별로. 딱하니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 업체들마다 이제 전략들이 다 있고, 네. 그리고 뭐 그 미국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업체들한테는 뭐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코스트 이슈 때문에 사실은 뭐 그동안 안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 그러면 뭐 안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딱하니 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좋고 이거는 그래서 나쁘고 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전통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공식 같은 거?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더 싼 값에 만들 수 있는, 옛날에 뭐 이거 그리드 페리티 뭐 이런 표현도 좀 쓰지 않았었던가요? 막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 올라가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게도 좋은 거다. 근데 지금도 그게 혹시 통하나요? 그거는 옛날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어요. 그런 얘기는 네. 그러니까 그 풍력 태양광은 정책의 함수지 다른 뭐 유가라든지 이런 함수가 아닙니다. 네. 정책의 함수다. 그렇죠. 예. 과거에 이제 풍력 태양광의 연간 설치량을 보면 예. 단 한 번도 뭐 유가 때문에 뭐 후행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갑자기 이번에 대규모로 풍력 설치를 하는 정책으로 바꿨다. 네. 그럼 이제 그 해에 팍 급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없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함수지 유가하고는 전혀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과거에도 아니었고 지금은 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단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미 뭐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 4, 5년 이상 됐고 네. 유가든 또는 뭐 또 그 금리 예. 금리하고도 사실은 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대규모 돈이 드니까 금리가 뭐 큰 주요 변수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금리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투자만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요거 8월 8일 날 쓰신 자를 보면 미국의 풍력 태양광 원가 지난 10년간 급락한 요 이제 그림 도표가 있는데 네. 요것도 그거를 좀 표현해 주는 그렇죠.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단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이제 산업이 됐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국가들의 정책의 중심에 예. 그린 산업 확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탄소 감축을 몇 년까지 해야 된다. 이런 목표들을 우리가 다들 이제 적어냈고 그걸 어느 나라든 맞추기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짜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그 푸틴 때문에 에너지 자립이라는 이슈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유가가 뭐 마이너스를 가든 100몇십 불을 가든 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 풍력 태양광 시장은 이제 움직이고 있죠. 안 그렇죠. 그랬으면 예, 뭐 예. 코로나 초기에 우리 유가 마이너스 유가 있잖아요. 네. 그럼 되게 왜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주식들이 왜 10배씩 올랐겠어요? 날아갔죠. 네, 그러니까 전혀 변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지금 뭐 태양광 풍력주들이 좀 괜찮아? 근데 어느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국제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일지 아니면 그냥 주가에 대한 관심일지 신재생 에너지 쪽 관심이 시들해질 거야 라고 또 지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쪽 바닥을 잘 모르시니까 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많고 약간 단기 시세가 더 중요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뭐 워낙 이제 우리가 언론 지형이 네. 사실은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린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굉장히 왜곡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 악의적인 기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치적인 거랑 엮여서. 그렇죠. 예, 예. 뭐 원전에 대해서는 무한정의 사랑,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는 뭐 조금만 이슈가 있으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알게 모르게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예. 우리 위원님이 그 원전 관련주는 커버를 안 하셨죠? 안 합니다. 예. 예전에는 제가 담당을 했었죠. 네네네. 그런데 뭐 당연히 안 합니다. 왜 굳이 원전을 볼 이유가 없죠. 원전은 네. 그냥 풍력 태양광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잠깐 도와줘 이런 전략입니다. 상호 보완. 보완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국가든지 다 풍력 태양광이 전체 전력의 한 7, 80% 되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전력의 수요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뭐라도 전력원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탄소 배출이 아무래도 이제 원전이 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네. 낮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좀 도와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그린 부양안 안에도 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네. 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기존 운영되는 원전이 이제 계속 자꾸 폐쇄가 되고 있죠. 네. 경제성이 낮아요, 원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빨리 폐쇄가 되니까 그러면 미국의 탄소 감축 목표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폐쇄하지 말고 우리가 보조금을 좀 줄 테니까 네. 좀 더 가자. 네. 이런 이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탄소 중립 시대에 그냥 그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원이지 원전에다 포커스를 두고 원전이 뭐 이 시대에 뭐 성장이고 이런 이제 우리 많은 주요 언론들의 네. 그런 페이스를 따라가다 보면 투자 수익률을 다 놓치죠. 경제는 경제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에너지는 에너지로 봐야 되는데,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뭐 관점들이 있고, 뭐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 산업에 좀 집중을 하기로 하고요. 그 여기 도표 첫 번째 띄워주신 게 이게 이번에 그 그린 부양안 세목별 산업별로 어떻게 이제 내역이 되는지를 뽑아주신 건데 뭐 좀 복잡하네요 이게. 예, 도표도.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미국에는 이미 풍력 태양광 관련된 세액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제도에 조금 더 추가해서 요번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준다. 네.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자들이 뭐 그 임금도 조금 노동자들한테 좀 더 줘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고용을 할 때 견습생도 조금 더 뽑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을 좀 그린 산업으로 좀 더 부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준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생산하는 것에 대해 좀 우대를 주고, 요게 이제 2024년까지 풍력 태양광 또는 뭐 ESS 지열 쪽은 그렇게 되고요. 네. 2025년부터는 이제 이런 게 없어지고 아하. 대신 이제 기술 중립적인 차원에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네. 산업이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하. 그렇게 이제 해서 그게 뭔가 이제 순차적으로. 네. 네. 그다음 2025년부터는 이제 2032년, 34년까지 네. 계속 보조금을 어쨌든 주는데 네. 생산되는 전력이 탄소 배출을 작게 하는 전력일수록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가중치를 점점 더. 네. 그렇습니다. 또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2020년에 특히 많이 좀 화제가 됐던 거기는 한데, 그린 산업,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과연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시점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대표적인 것들 이제 위원님이 커버하시는 것들 중에서 좀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이내믹스가 다 다르고, 풍력 다르고, 태양광 다르고, 전기차 다르고, 수소 다르고 다 달라요. 예.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풍력 태양광은 이미 해외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풍력의 대표주들이 있고, 태양광의 대표주들이 있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 중국, 미국에 대표주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당하는 기업이 어떤 엣지가 있느냐 또는 뭐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느냐 거기에 네. 따라서 이제 정하시면 되고요. 뭐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좀 많이 그 회자되는 이유는 돈을 버는 회사는 없어요. 글로벌 전체에. 아직은. 네. 수소 관련된 회사들은 네. 뭐 우리나라에 있는 몇 개 업체만 돈을 지금 일부 벌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을 저희가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PSR 기준으로.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글로벌 전체를 보면서 같이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나는 뭐 신재생 에너지니까 PER 뭐 한 30배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어라고 봤는데 어느 날 또 뭐 이렇게 시황이 안 좋아져서 뭐 한 고점 대비 뭐 몇십 %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견디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중장기 투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저한테 욕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항상 좋다는 얘기만 하죠. 아, 댓글 좀 읽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댓글 저는 아예 안 봐요. 그러세요? 네. 근데 뭐 뻔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좋죠. 그런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잘 견디다가 2020년, 21년 같은 장을 만나서 엄청나게 벌고. 뭐 네. 10배, 열 몇 배씩 벌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은 뭐 40%, 뭐 한 50% 빠지니까 네. 뭐 저를 욕을 하겠죠. 그러나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빠진 주식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린 산업 관련주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또 굉장히 다 많이 빠졌잖아요. 모든 주식들이 다 빠졌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지금 최근에 바닥을 그린 산업주들은 먼저 잡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년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희망차요, 그린 산업주들은. 왜냐하면 미국의 예산이 다시 이제 대규모 예산의 집행을 앞두고 있고 유럽도 지금 푸틴 때문에 내년부터 풍력 태양광 시장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역설적으로. 다른 산업들은 보면 긴축이냐 아니냐 침체냐 아니냐를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린 산업은 어떻습니까? 푸틴이 물러가든 안 물러가든 이미 EU는 네. 리파워 EU라는 정책을 확정 발표를 했어요. 네.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유럽의 풍력 태양광 시장은 푸틴이 던진 돌 때문에 예. 시장이 2배 이상 커집니다. 네.
거기에 이제 미국도 예산 집행이 확정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린 산업은 다시 희망 찾았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은 그린 산업은 항상 수익을 줍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게 이제 대표주니까, CS 윈드를 보고 있는데, 이게 2020년 그 코로나 때, 팬데믹 직전이 17,000원대였는데, 요게 7,700원까지 갔다가, 그해 연말 고점이 얼추 9만원. 증자를 했기 때문에 아, 그거가 그래요? 훨씬 더 오른 겁니다. 아.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배 이상 올랐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네요. 그러다가 뭐 2021년 내내 쉬어갔다가 사실 이게 올해만 놓고 봐도 6만 5천 원대에서 4만 5천 원까지 이거면 진폭이 얼마야? 30%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야, 지금 뭐 한 반년 사이에 여러 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래 에너지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고 에너지 관련주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 그거를 견디는 사람만이 수익을 내는 것이다. 또 이렇게들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기간이 길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5년, 10년, 뭐 작게는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저런 진폭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매일매일 시세를 확인하면서 뭐 본전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네. 저거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어려운 게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 솔루션 차트인데 팬데믹 때 이 하나 솔루션도 거의 뭐 9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얼마입니까? 4만 7, 8천 원? 거의 5만 원 넘기도 했었고 근데 한 1년 반 쭉 밀리다가 요거는 이제 7월 말 8월 초 근 한 2주 사이에 거의 뭐 한 1년치 낙폭 한 방에 만회를 해버리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뭐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 혹은 한두 개 분기 실적을 보면서 투자를 하겠다 거의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분은 대박을 치겠죠. 네. 근데 그거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네, 그쵸.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중장기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어닝 시즌이기는 한데 막 단기 분기 실적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네, 어닝 쇼크네 이런 것들 막 많이들 계산을 하고 막 따져보고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네 마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방금 이제 웃으신 거기에 모든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뭐 근데 회사마다 다 다르고 네. 종목마다 다 다르고 다 해서 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네. 의미가 있는데 중장기 성장 산업에 있어서 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와 뭐 그 쇼크를 가지고 네. 그 산업을 그 주식을 평가하고 산업을 평가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죠, 당연히. 네, 전혀 맞지가 않죠. 조금 그 최근 이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을 방문하면서 그 뒤로 이제 미중 관계가 더 이제 조금 냉랭해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뭐 자기네도 이제 뭐 뭔가를 제재를 하겠다 이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게 좀 큰 이슈입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어느 정도 가면 전혀 큰 작은 이슈도 안 됩니다. 그건. 아 그래요?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유엔이 주도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이 하고 유럽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총괄하는 사람이 미국의 이제 존 케리입니다. 네. 파리 협약을 이제 성사시킨 당사자이죠.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유엔 총회 때 중국이 이제 원래는 탄소 감축 그 중립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다가 시진핑이 이제 먼저 얘기를 했죠. 2060년 이전에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을 하자.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걸 협력을 중단한다는 말이 중국이 이 탄소 감축을 안 하겠다. 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니네 알아서 하고 우리하고는 협력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게. 너네 알아서 해. 그렇죠. 이거.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린 산업을 열심히 부양하는 이유가 네. 단순하게 환경 이슈, 탄소를 감축을 해서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다 그냥 거칠애성 코멘트입니다. 서로 미래의 산업을 두고 팍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 지금 바이든이 왜 이번에 이제 3,69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느냐? 네. 중국이 엄청나게 앞서가기 때문이에요. 아, 전 세계 그린 산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도 뭐 전기차, 풍력, 태양광 거의 모든 수소까지도 최근에 투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도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딜 거의 그것도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 그린딜을 이미 발표를 했고 네네. 거기에 이제 미국이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협력을 안 한다는 것이 뭐 서로 그냥 정책적인 조율을 안 한다는 거지 우리는 그린 산업 안 할 거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우리 동맹국들끼리 열심히 할래.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의 그린 산업 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중국은 아마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유가, 천연가스 가격 급등, 또 이제 유럽의 에너지 자립 이런 것들에 이제 거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자국에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신재생 에너지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다고 해서 그게 확실히 좀 트리거는 더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의 개념이 예전에는 자원 개발이었죠. 석유 캐고 석탄 캐고. 석유나 석탄을 내 돈으로 예. 광구를 이제 탐사를 해서 하자. 뭐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아니 외국에 뭐 광산을 사든지 막.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에너지 자립의 개념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 재생에너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단기간에 전력난을 갖다가 유럽 같은 케이스는 전력난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파워 EU라는 그 계획안에 보면 풍력 태양광에 관련된 얘기, 수소에 관련된 얘기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은 600기가, 풍력은 510기가를 2030년까지 설치하자. 네. 뭐 이런 내용. 그걸 가지고 재생에너지 그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천연가스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다른 방법은 없죠 이제는. 방향은 명확하고. 네. 그 아까 지금 전체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셔서 딱 드는 생각이 지금 전기차 침투율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이제 한 10% 남짓. 그렇죠. 2차 전지 관련주도 같이 이제 쓰고 계시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랑 최근에 좀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들을 봤을 때 좀 투자 메리트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전지주들은 네. 주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항상 그게 고민이죠. 네,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고 그 오른 게 이제 정당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뭐 지금 5배, 6배, 뭐 10배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이제는 종목별로 예. 이게 저평가돼 있는지 고평가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네.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케이스도 지금 시총이 뭐 어쨌든 10조가 좀 넘었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보시면 이 타겟 프라이스 자체가 다르죠. 예전에는 거의 뭐 굉장히 이 타겟 프라이스와 현재 주가의 괴리가 컸는데 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타겟 프라이스를 가져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에코프로 BM은 어쨌든 이제 글로벌 3원계 배터리, 특히 네. 하이니켈계 배터리 양극재 회사로서는 아주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좋고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성을 믿는다면 꼭 이제 편입해야 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관 종목이죠.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신흥 SEC 같은 회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이죠. 네.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10배대. 네.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배 초반. 뭐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뭐 좀 길게 보고 한 2, 3년 보고 사신다면 사실은 지금보다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겠죠. 뭐 이런 회사들 이제 찾아서 네. 직접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유사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죠. 저희가 커버하는 회사들 중에서 네. 뭐 DI 동일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네. 동원 시스템즈라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런 회사들은 아직 배터리 산업의 가치가 완전히 다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팔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전기차주 하면 그냥 주르륵 다 사면은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빠지고 이제 이런 시장에서 네. 이제는 이제 종목별로 좀 그 주가의 다이나믹스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 전반의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의 전기차와 배터리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이 네. 미국 내 생산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업체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그거예요. 중국이 태양광처럼 전 세계 시장을 또 막 배터리 쪽에서도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미국의 그 그린 부양안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힘들어진 거죠. 아하. 힘들어져서 우리는 이미 미국의 파트너잖아요. 네. 셀 메이커들이 다 JV를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그린 부양안 안에 전기차,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업체들한테. 혹시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그 리포트를 내셨는데, 그러니까 왜 양극재도 경쟁사들 있지 않습니까? LNF라든지. 네. 그래도 몇 군데에서 이렇게 막 비교 우위를 좀 꼽자면 좀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에코프로 BM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대용량 그리고 고용량 배터리. 네. 그러니까 하이 니켈, 우리가 니켈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용량이 좀 배터리가 셉니다. 네. 그런 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술력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 그래서 최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뭐 불도 났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렇죠. 고객사들의 러브콜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아. 그래서 안 좋은 시기에도 계속 이제 중장기 가이던스를 회사가 이제 올릴 정도. 네. 그 회사,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의 가이던스는 계약에 따른 거거든요. 네.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고객들의 러브콜이 좀 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뭐 계속 이때까지 뭐 실적들도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성장은 하고 있으니까. 네, 예상보다 계속 이제 더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고, 우리 유럽이 우리가 이제 거의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파트너가 된 네. 우리 업체들 그 셀 메이커들이 이제 에코프로 BM의 네. 의존도가 좀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사실은 뭐 성장이 네. 2026년까지 캐파 증설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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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달성된다. 그 고객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증설하는. 그렇죠. 그거를 가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 글로벌 경쟁이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또 유럽 쪽에서도 뭐 유럽 업체들이 뭐 바스프도 있고 유미코도 있고 몇 개 회사들이 지금 뭐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앞서 있죠. 특히 하이니켈 쪽에 있어서는 네. 에코프로 BM이 좀 앞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또 이제 LNF가 지금 네. 이제 서플라이어가 돼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우리 업체들이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2차전지 소재주들 역시 투자를 할 때 밸류에이션 고민이 들 법하긴 한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린 산업과 동일하게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아직 그 성장 여력은 많이 남아 있죠. 네네.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과거처럼 그게 뭐 열 몇 배씩 오르고 이런 구간은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끝내기 전에 그래도 이제 그 그린 산업에 투자를 할 때 좀 많은 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조언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끝낼까요? 예. 단기 실적, 중장기 실적을 이제 다들 고려해서 좀 균형적인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은 당연히 길게 보고 가고요. 네. 이제 그 안에서
마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하듯이 그러니까 단기 실적에 따라서 팔고 사고는 하되 네. 항상 이 그린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언제 사야 되느냐 네. 이걸 이제 고민하는 산업이 되면 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 팔아야 하느냐가 언제 아니라 팔아야 하는 것보다 언제 사야 되느냐 이런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고 네. 이때 뭐 그 단기 실적이 너무 변동성이 크면 네. 뭐 당연히 그거는 좀 팔았다가 살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능력에 달려 있겠죠. 네네네. 네, 그러나 어쨌든 길게 보면은 언제 팔아야 되는 고민하는 것보다는 언제 사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린 산업 관련된 투자는요. 제 리액션 지금 표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회사 불이 날 때 사야 되나? 그 회사 회장님이 나쁜 짓 했을 때 샀어야 되나? 약간 그렇게 그렇죠. 또 예, 생각 드시는 예. 분들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CS 윈드 같은 케이스도 올해 CS 윈드가 단기 실적이 안 좋아요. 이익이. 네, 근데 어떤 업황이라든지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제 유럽과 미국에 공장을 직접 인수를 했어요. 네네네네. 그럼 고정비가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매출액이 증가는 많이 하지만 네. 그게 이제 CS 윈드가 누렸던 이익률에 비해서는 좀 낮겠죠. 네. 고정비가 큰 회사들이 그 법인들이니까 길게 봤을 때는 유럽과 미국의 시장이 확 커질 거니까 거기에 공장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올해 사야 되겠다. 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차곡차곡 잘 모아 두셨으면 이미 아마 수익이 나셨을 거고 네. 내년 이후를 이제 고려하면은 이제는 한 몇 년 가져가도 되겠네. 이런 지금 아주 안도의 네.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언제 사야 될까를 고민하는 비즈니스가 이 이제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인데 우리의 주식 환경은 좀 그렇지 않으니 우리 주식 환경 언제 팔아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는. 그럴 때마다 이제 저를 이제 욕하시면 됩니다. 예. 댓글. 예. 농담이고요. 저희가 사실 그 한병화 위원님을 통해서 2020년부터 뭐 이렇게 짧게는 그렇게 한데 사실은 애널리스트 생활은 거의 뭐 굉장히 오래 해오셨었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이 그린 산업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가르침을 주셨는데 항상 이제 변동은 클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죠. 하지만 그 방향성을 믿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또 한병화 위원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그래서 더 구하는 거죠 말씀을. 네. 오늘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